드디어 주식을 팔 때가 왔습니다. 세상 돈은 왜 나만 피해가나 이창영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32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연초에 증시 전문가들이 올해 고점으로 3200포인트를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채 1월이 지나지 않아서 3200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모두들 기대감이 높죠. 그런데 증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가는 그림자고 거래량이 몸통이다. 이런 말이죠. 문제는 거래량이 1월 11일 날 44조 원 거래대금을 기록하면서 이미 상투를 쳤다는 겁니다. 1월 25일 코스피 지수가 3208포인트를 돌파할 때에 거래대금은 약 20조, 상투에 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거래대금이 줄어들면 주가는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주가를 밀어올렸던 원동력은 뭘까요? 개인 순매수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4일을 빼놓고는 개인들은 계속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1월 11일은 4조 4,900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개인의 순매수는 좀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누가 팔았을까요? 주식시장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누군가 사면 누군가는 팔겠죠. 기관투자가가 주로 팔았습니다. 기관투자가는 1월 18일은 3조 7,700억을 팔았고 코스피 지수가 3,200포인트를 돌파한 25일도 1조 1,20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어떻습니까? 외국인은 환율에 따라서 좀 변동하는 모습이지만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되면 개인 순매수와 기관 순매도의 힘 겨루기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빨간 것으로 보면은 올해 들어와서 누적 순매수는 개인이 13조 4천억 원, 이에 비해서 기관 투자가의 순매도는 14조 1천억 원 정도 됩니다. 매도가 조금 더 많습니다. 문제는 개인들이 이렇게 순매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크게 세수를 나눠볼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라 말릴 수 없고 이미 이런 분들은 3월 초부터 들어와서 꽤 높은 수익률을 얻었을 겁니다. 두 번째 그룹은 다른 사람이 다 주가 상승으로 큰 이익을 봤다고 하는데 나만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주식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안전한 주식이 뭡니까? 많이 물어보죠. 삼성전자를 이런 분들이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면 뭐해? 뭐라도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 일은 없고 돈은 조금 있고 뭔가 무기력하고 그런데 생산적으로 소득은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하나의 게임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칫 주식은 노름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주식을 사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대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고 경기가 만약에 침체된다 할지라도 나라에서 돈을 풀 테니까 주가는 부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분들의 논리대로 하면은 주가는 절대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경기가 호전되면 그동안 풀린 돈을 나라에서 걷어들일 것입니다. 만약에 경기가 침체가 되면 주가가 하락하겠죠. 이렇게 역발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 순매수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를 봤을 때에 고객 예탁금을 보면은 한계가 보인다는 겁니다. 1월 12일 날 고객 예탁권은 74조 5천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1월 25일은 약 68조 원 수준입니다. 6조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문제는 고객 예탁금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고객 예탁금이 줄어들고 거래량도 줄어듭니다. 주가는 내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주식을 살 때에는 누가 얼마나 더 비싼 값에 사줄 것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더 이상 비싼 값에 주식을 살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가는 폭락하게 됩니다. 지금은 주식을 언제 팔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